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3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한번 점검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면 일단 글로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이거 계속 예고했던 얘기인데 중국의 지적재산권,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자, 미국에서 중국산 전자기기 등 ICT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 막 60조 원 이상의 관세 물리겠다.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ICT 제품까지 이제 관세 물리겠다고 너 하고 있고요. 보호무역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중국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무역 보복하겠다. 자, 이렇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이 뭐 한 몇 년, 3년인가요? 3년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자, 지금 저희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뭐 영업이익률이 뭐 50% 가까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자, 이제 사이클이 19년부터 꺾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지금은 약간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 좀 이 사이클이 더 길어졌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자, 국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았고,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해 나가면서 이런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올해 또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OECD도 우리나라는 기존처럼 3.0% 그대로였지만, 자, 주요 국가 미국을 비롯한 뭐 일본, EU 등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뭐 글로벌 경제가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자, 한미 FTA 3차 협상 시작되는데 여기서 뭐 트럼프의 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자, 금요일 날 뭐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뭐 뉴스가 계속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는데 뭐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다라는 또 얘기 나오고요. 아무튼 뭐 경제에서 적자 보고 뭐 군대 파견해서 적자 본다 이런 군대 철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자, 일단 뭐 주한미군 철수와는 좀 별개로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립니다. 3월 20일, 21일 양일간 열려서 우리나라로는 22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야, 이번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존 1.25에서 1.5%인가요? 거기서 25bp 0.2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증시는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이번은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 돼가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별로 영향은 없겠으나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떨 것인가? 자, 올해 세 차례 예고했던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좀 더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게 중요하고요. 요거 점도표에서 나타납니다. 점도표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점도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생긴 것이 점도표 도트 플랫이라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연주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가면서 어느 정도 금리가 적당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게 17년 12월 네, 점도표고 1.25에서 1.5%. 자, 여기 점이 대부분 몰려 있고 요게 현재 기준 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연주 위원들이 향후 기준 금리가 어떠면 좋겠는지 이렇게 점을 찍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일단 18년도 요 점도표가 지금 2에서 2.5% 사이. 자, 세 단계죠. 세 단계 기준금리 인상에 대부분 요렇게 점도표에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점들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요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지 몇 개 정도 이동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주 위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요게 9월과 12월을 비교해 놓은 점도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9월에 비해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9월에 비해서 12월 달 점도표가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더 빠른 금리 인상, 9월에 비해서는 12월에 좀 더 빨리 올려도 되겠다 향후, 자, 이런 생각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12월과 이번에 3월 FOMC의 점도표가 또 비교돼서 나올 텐데, 요게 만약에 요게 위로 얼마나 좀 많이 올라갈 경우, 점도표가 많이 올라갈 경우 증시에 영향은 좀 클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한 1.4%, 코스닥은 한 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고, 시장 분위기가 뭐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코스피는 2,500, 그다음 코스닥 900, 지금 다 근접해서 자,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는 이번 주 중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제 FOMC 결과 나오면 또 증시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자, 이번 주에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현대건설인가요? 네, 이사에서 사퇴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경영권 승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지주사 전환 이런 내용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 세대로 이동되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이번 주 흐름 좋았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고, 자, 이번 주에 뭐 21선 위로 딱 올려놓는 11선 한번 살짝 갭상승해서 내려갔다가, 자, 갭상승 출발해서 살짝 하락했다가 11선 주봉상 11선 맞고 다시 올라가서 21선 주봉상 21선까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고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저점을 높였어요. 여기서 한번 높였고, 이번에 올라가면서 고점도 또 높였습니다. 고점, 저점 다 올라갔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우상향하는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 이번 주는 좀 FOMC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에 좀 흔들림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뭐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좀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계속 제가 상승 랠리를 할 것이다, 아직 상승세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뭐 우상향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결국 3% 이상 다시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 자, 그 전고점인 한 930,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 91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해낼 수 있느냐가 뭐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뭐 상승세 정부 정책도 그렇고 현재 뭐 상승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이 좀 많이 되진 않습니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닥 이렇고,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 좋았고, 자, 아직 상승세 꺾이지 않았으며 FOMC 앞두고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주봉상 8% 오르더니 이번 주에도 3%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반도체 사이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고, 자, SK하이닉스 더 좋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한 8% 가까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 똑같은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 영역 다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좀 눌렸다 갈 수 있을 것으로 차트상만 봤을 때는 한 8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 받고 갈 수도 있겠고, 뭐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고, 뭐 계속 올릴 수만은 없으니까, 아무튼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는 뭐 하이닉스가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른 매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호황 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더 큰 수혜를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기 바닥 6만원대에서부터 8만원대, 6만원대 후반에서 지금 9만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여기 바닥에서 한 달 반 만에 30% 이상, 뭐 대형주가 30%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일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뭐
SK하이닉스 뭐 기업 가치만 두고 봤을 때는 워낙 싼 종목입니다. 아직도 엄청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지금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역시 조정 나올 때 뭐 사는 게 좋겠다. 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산업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때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잘 샀으면 좋았겠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완벽히 살아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앞두고 변동성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뭐 시장 자체는 아직 크게는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이번주 증시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다음 주, 다가오는 주에도 상승세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자, 3월 3주차 주간시장 분석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